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니아킴이 부릅니다. 위대한 약속.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아내가 큰애만 데리고 나가래요. 자기는 작은애 데리고 알아서 살겠다고. 제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산 건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런 말이 몇 번째인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엔 저도 화가 나네요. 사실 요즘은 그런 아내가 보기 싫은 게 사실이고요. 갈라서는 게 맞을까요? 야 임마, 전화 좀 부드럽게 받아라. 내가 전화하면 넌 왜 그리 퉁명스럽게 받는 거야? 내가 너처럼 와이프가 있냐, 귀여운 아들 녀석이 있냐? 아무런 재미없이 술로 사는 놈이 전화하면 위로나 해주던지 술이나 거하게 한 잔 사던지 너 왜 그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사촌 형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 그렇다고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작정 때려칠 수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저 참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 세 사람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첫 이야기는 아내와 불화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늦은 나이임에도 여러 사정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노총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배움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친척 형님 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이라면 각양각색의 삶의 문제를 안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지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제 사견으로는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당연히 모르겠지요. 이혼을 고민하는 그 사람은 아내가 수시로 이혼 타령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싫었던 거지요. 물론 이혼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듣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고 아내 탓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아내 있고 아들 있는 친구에게 유래해 주던지 술이나 한잔 사라고 윽박질러요. 자기 문제를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돌리고 있지만 전화 받은 사람이 퉁명스럽게 받는다는 건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안다는 이유로 자신의 쓰레기 감정을 쏟는 경우가 그럴 때를 말하는 거지요. 세 번째도 참 한심스럽죠. 그 사람은 스스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효능감이 한참 떨어지는 경우지요. 요즘 세상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기술이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차고 넘치게 많아요. 지금 당장 하면 될 것을 자기가 게으르고 남이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니 맨날 뒤에서 섭섭하다고 원망이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다면 못한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네요. 사실 철학은 인간의 위치를 신과 동물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인간은 자기 삶을 수시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면서 신 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의식이나 전의식, 무의식, 자아, 원초와 초자아는 심리학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초자아가 양심이나 이상,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원초아가 쾌락이나 욕구, 욕망을 지칭한다면 동물 쪽에 가까우니 자아가 중간에서 어떻게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지요. 그는 원초아가 지칭하는 쾌락, 본능, 욕구, 욕망 등은 좀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것은 동물도 다 하거든요. 동물도 인간처럼 맛있는 거, 좋은 거 아는 것 같아요. 동물에 따라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하면서 먹고 안 먹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동물은 좋은 잠자리 찾아서 자려고 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30평대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살고 있듯이 동물도 그게 산속이든 들판이든 굴속이든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나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 중에도 동물적 성향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즉 인문학적 성찰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눈으로 직접 볼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한 옷과 멋진 구두를 신고 있어도 내면은 동물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다시피 물론 극히 일부지만 애인에게 명품 가방 사주려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팔았다는 소리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무리 생각이 모자라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여자도 사주려고 몸의 일부를 파는 남자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성적 사유를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나는 물론 타인과 인류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인간의 본질적인 방향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여태 살아온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이 하나로 모아져서 죽은 후 후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모 작가가 쓴 글에 제목이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이야기와 연관된 내용만 가져와서 각색해서 봤습니다. 남보다 넓은 아파트에 산다거나 외제차를 몬다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보석을 몸에 매달아야 잘 사는 것인가? 아파트 100평 사는 사람이 볼 때 40평에 살면 못 사는 것인가? 10억짜리 외제차를 모는 사람이 볼 때 3억짜리 차를 모으면 못 사는 것인가? 명품 가방도 등급이 있고 보석도 다이아몬드니 누비니 사파이어니 금이니 가격이 다를 건데 나보다 낮고 작은 거 가진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못 사는 것인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설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작가는 바로 사는 것도 말했는데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를 인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것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면서 말했을까요? 그는 바로 사는 것이란 삶의 목적을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두고 사느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존재는 내가 어찌 사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파트 평수나 외제차나 명품 가방과 옷도 해당 사람이 만족한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고 타고난 능력이 있어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박수를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부의 형성이 정상적이지 않게 형성된 거라면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허리를 굽혔다가 당선되면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연구 실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지난날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이니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힘과 돈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 제자들이 남긴 기록으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잘생기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해 보면 그가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현대를 살았더라면 현 시대의 가치관과 성공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더 많은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별 볼일 없는 용모는 자본에 의해 물들어진 사람들에게는 열등한 존재로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시기와 질투로 남을 해치고 개인적 성향과 이기주의에 물들어진 현 세상에서는 당시 독배를 마셨던 것처럼 현재에서도 똑같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역사에 앞으로도 영원히 남겠지만 그에게 독약을 마시게 한 사람들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한 줌의 먼지나 흙이 되어서 여름바람에도 날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삽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더 많은 걸 갖기 위해 달립니다. 조금만 쉬어가라고 해도 그리하면 남에게 뒤처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족하지 못하면 언젠간 내 손에 쥔 거 다 놓치고 잃게 됩니다.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사람도 나이가 먹도록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도 친척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도 한때는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태양, 별, 꽃을 찾게 하는 게 바로 문학이고 철학이고 역사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밤을 새워 잔을 돌리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 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나 행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기보다는 나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가끔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화려한 물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게 나를 동물적으로 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썼던 글을 보면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담긴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괴범이 부잣집 외동딸을 유괴했습니다. 그 딸의 몸의 대가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돈만 있다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을 주고서라도 딸을 찾으려고 행동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는 그 부모가 10억이 아까워서 유괴범에게 돈을 안 주는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일어난 한 예의 이야기인데요. 이와 비슷한 일들은 실제로도 최근 뉴스 매체에서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는 것이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때리거나 방치하고 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예에 해당합니다. 자본주의의 부정적 흐름이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조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이웃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뒤로하면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만 우선하겠다는 생각은 현인이나 선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워야 할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그 능력이 아파트와 외제차와 명품 가방과 옷으로 둔감해서 인간에게 우열을 갖게 하고 계급을 갖게 해서
인간 모두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계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계략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인문학을 할 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였습니다. 인문학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지식과 교양이 아닙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채워서 두 다리로 실천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학과 철학은 비록 물질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로 인해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인문학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물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삶은 기껏해야 100년 아차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운 좋게 세상에 나왔으니 인생을 즐겨야 할 뿐 아니라 허무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을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으면서 동시에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꼭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고 한 말은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MFM 백병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같았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같았어요.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